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붕은 한국기원 최장수 이사이자 초대 부산 협회장이었던 고 김영순 선생의 아우인데요. 네, 이붕배는 사실 저희한테는 어린이 대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희 또래 기사들은 다 이붕배를 참가를 해봤을 만큼 저희에게는 참 의미가 큰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억의 이붕배가 신예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회 과연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2017년 이후 입단한 신예기사 58명과 2016년 입단자 중 연수자 순으로 6명이 추천해 64강 토너먼트를 벌였습니다. 매경기 3번 승부 방식이 특이한데요. 네, 사실 저는 이 방식이 재밌을 것 같은 게 3번 승부, 일단 3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한 판을 지더라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강자가 조금 더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승부 방식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로 대회 최초로 3번 2선승제 과연 어떤 방식인지 오늘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대국 규정 보시면 초읽기가 20초 5회입니다. 굉장한 속기 바둑인데요. 네, 아무래도 3번 승부인 만큼 시간이 긴 바둑은 저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0초로 치러지고요. 초속기인 만큼 일단 정규 대회에서는 20초 대회가 없는데 이번에 최초로 시도가 됩니다. 네, 여러모로 신선한 대회입니다. 우승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8강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문유빈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개막전부터 재밌는 경기가 벌어집니다. 문유빈 선수는 일단 참가자 중에서 랭킹이 가장 높고요. 이승준 선수는 예전에 퓨처스리그로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뜸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어요. 네, 랭킹으로 보자면 윤희 선수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승준 선수가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11승 4패인데요. 네, 이승준 선수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이승준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이름을 좀 더 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첫 번째 경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럼 대국에 앞서 개막식 영상부터 함께 하시죠. 이붕 바둑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이붕배로 친숙하다. 1988년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만들고 1993년 4개 도시 소년소녀 바둑대항전을 개최했으며 197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기원 최장기 이사를 역임했다. 이붕 김영성 선생. 1976년 삼원섬유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키운 후 한국 바둑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극진한 바둑사랑은 이붕 장학회 설립과 이붕배 창설로 이어져 전국의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이면 부산으로 모여들어 바둑축제를 즐겼다. 네, 안녕하세요. 제1회 이붕배 우승자 출신 목진석 구단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9살 때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대회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부터 이제 대회를 참가해서 우승하고 또 제 우승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시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고 그 대회를 이어서 김한상 단장님께서 또 한국의 신예 기자들을 위해서 좋은 대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 대회 참가하는 기자들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한국 바둑을 짊어져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이붕배에서 기억이 한가득 있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저는 입상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대회에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 부산에 갈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면서 좀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세대한테 이붕배 입상은 로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입상을 하면 4개 도시 이 대항전 어린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로망이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시합에 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 김영성 그 한국기원 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어린이 그런 바둑 보급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바둑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아드님이신 김한상 단장께서 이렇게 또 좋은 그 의미의 대회를 계속 이어가서 또 신예 기사들의 어떤 육성에 힘을 보태서 정말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붕배 그 신예기전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이 척박한 시기에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는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초대 우승 목진석으로부터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김지석까지 수많은 동량들이 한국 바둑의 보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또한 바둑 꿈나무들이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했던 4개 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은 드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주었다. 진정한 바둑인이었던 이붕 선생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하였지만 2016 내셔널 바둑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과 2018 루키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로 생전에 못다한 바둑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2020년의 7월 지극했던 애정은 또 하나의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2017년 이후 입단한 새내기들이 참가해 프로기전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라운드 3번 승부 방식과 20초 초속기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과연 영원히 기억될 초대 우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1기 그 막이 지금 열린다. 화려하게 기원한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입니다. 본선 8강 1경기 1국 이승준 선수와 문예빈 선수가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운 대회인데요. 네, 드디어 본선 개막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승준 2단 1999년생 2017년에 입단했습니다. 2017년 퓨처스 리그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이죠. 네, 제주도 출신 기사 중에 유명한 기사가 또 오정화 선수가 있는데요. 남자 기사는 이승준 선수가 있고요. 여자 기사로는 오정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를 대표하는 남녀 기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문예빈 3단 1998년생 2017년에 입단했습니다. KB 바둑리그 신인왕 수상한 바 있죠. 네, 문유빈 선수는 사실 작년에 저랑 같은 팀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사지명인데 8승 8패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준 아주 1등 공신이었죠. 이붕배는 초읽기 2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이 대회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붕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또 2016년 내셔널리그 참가, 2018년 루키리그 참가, 그리고 드디어 2020년 올해죠.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이 탄생했습니다. 네, 정말 바둑계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 대회가 그전에 없던 방식의 대회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초 초읽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예상되죠. 네, 저는 이 대회가 마음에 드는 게 20초 초읽기 정말 빠른 대국인데 최근 트렌드와 가장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경향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이제 속기 바둑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20초 바둑은 아직까지는 좀 10초는 힘들고요. 네. 30초도 좀 건너뛴 느낌마저 있기는 한데 그래도 30초 대회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3판 2선승제. 보통은 준결승전 아니면 결승전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이 번기제. 저희가 본선부터 한 거는 이번 이붕배가 프로 기전 처음이죠. 네, 이게 시작이지만 어쩌다 보면 이게 바둑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참 의미 있는 경기를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네, 저도 감회가 남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국 바둑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흙이 펴진 포석은 제가 옛날에 바둑 공부할 때 봤던 포석인데 굉장히 실내지향적인 포석이죠. 네, 예전에 135 포석이라고요. 포석에서 일단 실리를 많이 차지를 하고 후반을 이끌겠다는 뜻인데 이 속기 대국에서 실리를 초반에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선수들이 많이 선호하죠. 아, 그래서 문유민 선수가 흑으로 우상기와 우하기 실리를 차지하고 포석을 시작했군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붙여가는 수도 있고요. 그냥 벌리는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냥 벌리는 것보다는 붙이는 쪽으로 많이 둡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두겠다는 뜻이겠고요. 역시 붙입니다. 네, 역시 붙여가죠. 여기서 흑은 응수가 몇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흑은 젖히던지 아니면 늘던지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아마 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젖혔네요. 아, 만약에 늘었더라면 어떤 게 싫었을까요? 늘면은 백도 이제 더 이상 이쪽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벌려두는 게 무난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흑도 계속해서 우변 쪽을 두는 것보다는 아마 다른 자리를 차지하겠죠. 네. 붙였을 때는 젖히는 것과 느는 것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이 밀어 올린다면요. 흑이 위로 뻗는 것은 절대인가요? 네, 백이 밀어 올린다면 흑은 뻗어야 되고요. 그 교환 생략한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여기를 나중에 밀어 올린다면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먼저 아하.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을 밀어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양쪽을 활용하겠다라는 뜻이군요. 네, 좀 욕심이 있는 수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8강 2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2계 이붕배는 본선이 64강 토너먼트였죠. 네, 64명의 기사가 출전을 했는데요. 지금 방송 대국까지 오기에는 3번의 승부를 펼쳐서 모두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한 판 정도를 지더라도 3번 승부이기 때문에 뭐 2대1이나 2대0으로 승리를 해야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죠. 이승준 선수는 64강에서 김경은 선수에게, 32강은 선승민, 16강은 하천성 국수대 준우승자인 김경환 선수에게 승리를 꽂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붙인 수는 자주 나왔습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붙인 수는 최근에는 많이 두기는 하는데 걸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보긴 했거든요. 네. 걸치던지 아니면은 여길 두면은 무난합니다. 근데 지금 붙이는 수는 이런 식으로 백이 진행을 한다면은 일단 흑이 귀 쪽의 실리를 다 차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점 쪽을 타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백도 지금 이곳으로 막은 이상에는 귀 쪽으로 막는 것보다는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4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한번 사용을 하네요. 흑이 2점이 외로워 보이는데 공격을 심하게 당하진 않을까요? 하나, 둘, 일단 백이 넷, 있고 다섯, 협공을 한다고 했을 때 일곱, 흑도 이제 두 점 쪽을 응수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게 많이 등장을 했지만 뭐 최근에는 이쪽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이는 진행도 나오고요. 네. 이 교환을 생략을 하고 넷, 그냥 중앙 쪽으로 두 칸이나 일곱, 눈목자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수는 선수를 뽑겠다는 의지도 보여지네요. 이 밀어가는 것은 글쎄요. 일단 백이 젖혀준다면 밀어가는 수가 좋은데 셋, 한 칸 나를 떼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덟, 아홉, 역시 나를차가 좋은 수군요. 네, 흑도 조금 답답합니다. 흑의 의도는 뭐였나요? 글쎄요. 일단 밀어간 순간에는 치받고 나와서 끄는 다음에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일곱, 백도 이쪽을 늘어가는 자세가 좋거든요. 흑이 밀어간 수로는 날일자가 일반적인 수였겠네요. 네, 날일자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간다면은 다음에 이쪽에 백이 느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하나, 귀 쪽에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넷, 흑도 이쪽을 젖히고 한 번 응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두 기사의 기풍은 어떻습니까? 네, 문유빈 선수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듯이 좀 침착한 스타일이고요. 이승준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공격적인 기풍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글쎄요. 아직까지는 기풍이 자주 바뀌는 선수들의 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바둑을 보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셋, 반대쪽 빠지는 것도 선수라고 봐야겠죠? 아, 네. 이승준 선수는 아래쪽이 아니라 좌변 쪽에 빠지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1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흑도 이 선을 여섯, 일곱, 젖혀 있기보다는 아홉, 젖힌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둘, 네, 계속해서 밀어가는 게 음. 선수라서요. 그렇다면 흑이 뭐 이쪽 부근을 받을 때는 그냥 늘어서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호구 치면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네, 호구 치면은 살아있지는 못하죠. 아, 역시 아래로 빠졌고요. 그렇다면 좌하기 사활은 방금 흑이 든 수로 완벽하게 살아있는 건가요? 좌쪽의 사활은 글쎄요, 이쪽 하변 쪽의 백 모양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긴 한데 지금처럼 두는 것은 아래쪽의 흑도를 계속해서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식의 돌이 있다고 한다면은 치중을 가면은 흑이 확실하게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네. 패정도 날 수 있겠네요. 네, 패는 나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진행을 AI는 백쪽이 편하다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백이 좀 편해 보이는 게 일단 자연스럽게 좌변 쪽에 돌이 갔고요. 그리고 중앙 쪽의 두 점은 흑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가가는 수를 선택을 했지만 백이 한 칸 정도를 뛴다면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한 칸 정도를 뛴다면은 흑은 두 점을 버리기에는 또 크고요. 그렇다고 또 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되겠는데요. 문유빈 3단은 랭킹이 현재 45위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 랭킹 45위이고요. 지난 KB 바둑리그에서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네, 작년에 뭐 최철환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에게도 승리를 했었고요. 정말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두 칸은 글쎄요, 한 칸보다 득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득이 없을까요? 한 칸을 뛴다면은 흑이 넷, 단수치고 나오는 게 밑쪽으로 단수치는 게 성립이 됐었거든요. 긴축이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좌쪽의 사활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두 칸은 크게 득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한 칸 두었더라면 좌하기 쪽 사활이 걸렸겠네요. 자, 침투를 하는데 이런 돌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좌변에 들어간 돌은 잡을 수가 없고요. 흑은 최대한 바깥쪽에 틀어 막으면서 백돌을 넘겨준 다음에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오, 이렇게 되면 바둑판이 또 어지러워지는데요. 아, 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었어요. 그렇다면은 백도 한 칸을 뛰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흑의 다음 수가 어렵거든요. 양곤마이지 않습니까? 네, 백도 뛰어 나가는 건 기세죠. 아, 이거 봐도 재밌습니다. 네, 아무래도 20초 대국이다 보니까 뭐 AI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가 좀 템포가 어렵기는 한데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밌긴 합니다. 한 칸 뛰는 것보다는 붙이는 것이 좀 더 살력이 좋을까요? 네, 흑도 좌변 쪽에 침입한 돌 쪽에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들이 기대면서 지금 행마를 하고 있는데 백도 늘어준다면은 네, 지금처럼 늘어준다면은 보통이에요. 젖히는 것은 상대에게 행마의 흐름을 주기 때문에 가만히 는 거네요. 네, 젖힌다면은 뭐 흑이 늘던지 아니면은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젖히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밀어갑니다. 네, 문유빈 선수의 작전은 일단 기대면서 좌변 쪽에 돌을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속기대국이고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속기대국을 두다 보면은 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비일비재하죠. 여기서 끊는 건 무리겠죠? 네, 백이 지금 끊는 것은 늘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이쪽을 아. 나와서 끊는 것과 중앙 쪽에 잡는 게 다섯, 맛보기로 듣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만히 늘었고요. 아, 그런데 이 백두점 포위가 되면 좋은데 포위가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네, 백도 이쪽 늘어서 버텼는데요. 그냥 한 칸을 뛰어 나갔더라면 셋, 알기 쉬웠죠. 네,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흙이 늘어가는 수가 좀 아픕니다. 받지 않으면 나와 끊겼을 때 약점이 발생합니까? 네, 당장 수는 안 나는데 기분이 좀 나쁘죠. 이쪽에 찔리고 이런 데를 끊었을 때 귀 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런 데를 다 밀어가는 것도 아. 선수고요. 흙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젖히고 호구쳐서 일곱, 치중 가는 것도 노릴 수가 있고 활용을 많이 당하는 형태였네요. 네, 이쪽은 받아둬야 되고요. 아, 일단 백이 늘어서 버틴 것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늘면 좋은데 아우 배짱 버릴 수 있습니까? 다섯, 네, 둔이상에는 뭐 이제는 내친 걸음이죠. 그쪽까지는 일단 받아야 되고 느는 것이 아니라 젖혔어요. 젖혀서 받습니다. 초, 하나, 둘, 셋, 흙도 이제는 다섯, 두 점 쪽을 씌우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 잡히면은 백의 실리가 꽤 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실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흙은 이런 데를 붙이고 치받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입구자로 씌웠을 때 102점을 잡으러 가는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한 칸으로 톡 뛰어서 탈출합니다. 손을 뺐으면 흙이 하나, 밑으로 붙이는 교환을 한 후에 씌어가면 위험해 보였거든요. 다섯, 여섯, 네, 그렇죠. 일단 백도 바깥쪽으로 탈출을 했고요. 네 번 남았습니다. 문유빈 선수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백이 이쪽을 끊고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하나, 아, 이제는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는 교환을 일곱, 하기에는 또 아홉, 너무 손해 갔고요. 그래서 침착하게 호구로 약점을 수비합니다. 여기서 백이 입구자로 두 점을 포위하는 건 어떻습니까? 둘, 네, 지금 입구자로 씌우는 것은 백 다섯, 붙이는 수를 일곱, 방비를 해야 되는데 붙였을 때 아, 네, 역시 붙이는 수 때문에 네. 씌우지는 못하고 이 선을 차단을 했습니다. 씌워도 흙이 붙이면 흙돌이 연결이 되니까요. 하나, 네,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 수도 됩니까? 안 받으면 어떨까요? 글쎄요. 일감으로는 두 점 쪽에 뛰어나가는 게 당연해 보였었는데 둘, 지금 여기 젖힌 거는 욕심이에요. 다섯, 그렇죠. 지금 씌워가죠. 귀는 작지 않습니까? 네, 뭐 귀 쪽은 상변 쪽에 백돌이 약한 돌이라면 큰 자리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셋, 글쎄요. 다섯, 여섯, 일곱, 좌변 쪽이 꽤 크게 들어갔는데요. 네, 문유빈 선수 지금 머리를 한번 긁적였는데 생각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때 한 점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까? 둘,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점을 안 살리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곱, 여덟, 하지만 신예 기자들은 역시 패기 넘치거든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립니다. 또 한 점의 빵 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초, 하나, 둘, 네, 이제는 흙도 늘어서 교환을 하고요. 저였으면 만족해서 한 점 선물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쪽에 흙돌이 두터워지는 순간 이 두 점 쪽을 살려 나왔을 때 아하. 그때 조금 더 두터운 만큼 전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도 돌을 살리면서 하나, 이제는 뭐 이런 데를 셋, 치받는 곳이나 뭐 이쪽 부분에 좀 여섯,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어요. 네. 백이 입구자 했을 때 흙도 호구를 받으면 연결이 끊기지는 않는 거죠? 중앙 이곳이요? 쪽이요? 네, 이곳은 붙일 때 호구로 받으면 끊기진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점을
살린다면 어떻게 행마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백은 이 두 점을 당장 움직이진 않고 이쪽 북은 하나 받아두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넷, 다섯, 두 점을 깔끔하게 잡아둔 다음에 나중에 아유, 이게 20초 바둑을 두면은 판단을 했다가도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자, 선수일까요? 아니면 흑이 역습을 갈까요? 글쎄 일단 이거는 씌우는 자세가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쉬어갑니다. 그 수가 선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선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문유빈 선수도 조금 더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날일자로 뒀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끝낸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더 득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흑도 백도 모두 판단이 어렵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상변 쪽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활용을 한 다음에 이 좌변 쪽만 깔끔하게 잡아둔다면은 충분하거든요. 그 수는 뭡니까? 지금 이 붙인 수가 노련하죠. 늘면은 막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한 아하. 점을 잡아서 단수 치면은 기가 늘어서 막힌데요? 연결이 됩니다. 저 치면 단수 칩니까? 단수는 못 치죠. 선수가 아니니까요. 네, 근데 백이 이렇게 젖혀서 받는 것은 나중에 이쪽에 흑돌이 왔을 때 다음에 이쪽을 나가고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날일자가 좀 절대 선수처럼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패를 하겠다. 나중에 패를 그 노리는 수가 건가요? 조금 재밌기는 한데 흑도 부담이거든요. 먹여치면 한 점을 잡을 수 있긴 한데요.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문유빈 선수 지금 둔수는 기발했어요. 붙이고 호구 치는 수. 문예빈 선수의 이런 순발력, 또 바둑에 대한 재능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AI가 다시 흑 쪽으로 기울을 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곳으로 단수 친 이상에는 여기 패가 강력해졌거든요. 이 백돌들이 깔끔하게 잡힌다면은 여기 먹여치고 수를 결행을 했을 때 백이 압박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 붙인 교환이 흑에게 득이 되었군요. 이승준 선수가 둔다면 이쪽을 그냥 늘고 나서 행마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늘었다면 오히려 백이 또 패를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쪽을 늘고 먹여치고 이렇게 두면서 흑도를 압박하는 수가 있긴 했습니다. 여기를 찝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어서 지금 좀 수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헷갈리기는 한데 백의 입장에서 지금 단수 친 것은 분명히 좀 악수죠. 여기서 이을지 따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따내는 것은 여기 백이 있는 것을 선수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같고요. 따냈어요. 그 수는 글쎄요. 상변 쪽 패 모양 들어가는 것이 기분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있는 자리가 선수로 듣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건데 소탄 대실이 될 수도 있죠. 네, 어차피 이 백돌의 사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 백돌을 깔끔하게 연결 안 시켜주는 게 좋았거든요. 이 단수 친 교환이 있음으로써 백이 밀어 올렸을 때 연결고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밀어 올린다면 백돌은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네, 역시 밀어 올립니다.
네, 이승준 선수가 지금 잠깐 고민을 했던 거는 이쪽을 밀어 올린 수로 귀 쪽을 막아서 버티는 수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이쪽을 막아서 버티면은 여기 뒷맛도 흙이 남기 때문에 좌변 쪽을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2번 나왔습니다. 초 하나, 흙도 지금은 좌상 쪽에 늘어가는 자리가 큽니다. 5, 6, 7, 8, 9. 지나가는 길에 음수를 물어봅니다. 초 하나, 둘, 셋. 흙도 지금은 상변 쪽에 백돌이 살아간 만큼 좌상 쪽에 늘면서 귀 쪽에 안형을 만들어야 돼요. 네, 흙이 느는 것 자체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8, 네, 선수죠. 끼워가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좌상 쪽에 늘어가는 수 정도는 교환이 돼 있어야 끼워가는 수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 셋. 지금 이쪽을 단수 치면은, 6, 7, 8, 9. 글쎄요, 지금 끼워가는 타이밍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초 하나, 당장 여기 느는 것은 백이 있고 나서 네, 단수 치고 끊었을 때 이쪽을 끊기는 수가 남아요. 9. 늘어가네요. 결행합니다. 문유빈 선수 이거는 뭔가 판단에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속기이다 보니까 좀 수가 보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착점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끊는 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 치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타협이 되기는 합니다. 흙이 하나 단수 정도 치고 이어서 받고요. 하나, 둘, 백도 귀 쪽을 다섯.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흙이 들여다봐서 중앙 쪽을 살릴 수가 있군요. 네, 여기서 끊어 잡는 정도로는 흙이 좋을 것 같진 않고 하나, 이쪽을 젖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글쎄요, 잡고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런 데를 넘어가는 것도 다 선수로 듣고 셋, 또 이쪽도 활용이 되고요. 네. 5, 6, 7, 8. 백이 귀 쪽을 받지 않는다면 늘어서 수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백이 귀 쪽을 둘, 셋, 받는 건 당연한데 흙도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더 좋네요. 아하, 이 타이밍이에요.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기 전에- 흙이 네, 지금 이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흙이 중앙 쪽에 끊기는 약점을 지키기 전에 먼저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5, 네, 그렇죠. 7, 8, 9, 10. 귀 쪽에 흙이 단수 치고 빠지게 되면 흙이 수가 낼 수 있는 모양인가요? 네, 이쪽은 있고 받았다고 했을 때 네, 단수를 치고 늘면은 6, 7, 8, 9. 이었어요. 네, 지금 이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상전 어떻게 됩니까?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수상전이 여덟.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네. 이쪽을 두고 네, 부분적으로는 한 수 늘어진 패가 나는데요. 네, 자, 여기서 중앙 쪽, 가지 못합니다. 중앙 막았더라면 수상전이었죠. 네, 중앙 쪽을 막았더라면 수상전이었고요. 흙도 하나,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게 좀 더 좋네요. 이렇게 둔 다음에 붙이면은 이쪽을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백도 중앙 쪽 막지 못하고 젖혔고요. 지금 문유빈 선수 그쪽을 젖힌 것은 실수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초, 하나, 흙이 걸리거든요.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여덟, 단수를 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팹니까? 다섯, 네, 패를 걸고 나서 팩감이 문제인데요. 아, 근데 이게 팩감이 10초, 하나, 이쪽을 밀어서 쓰는 게 셋, 넷,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섯, 흑이 안 될 것 일곱, 같은 여덟, 느낌도 들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쫄기가 빠르다 보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네, 지금 문유빈 선수가 가장 쉽게 둔다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백도 있는 거는 하나, 둘, 호구를 칩니다. 단수 네. 치고 있는 형태가 됐을 때 여섯,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덟, 밀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초, 하나, 또 고민이 되겠는데요. 셋, 이을 수 네. 있습니까? 다섯, 여섯, 있네요. 네, 백도 내친 걸음이고요. 둘 다 내친 걸음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20초 바둑의 묘미죠. 지금 둘, 판단이 넷, 20초에 여섯,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곱, 네, 두 기사 서로 기세로 맞붙고 있습니다. 역시 20대 초반의 패기가 느껴지는 진행입니다. 초, 하나, 둘, 아, 네, 뭔가 AI의 판단은 다섯, 여섯, 귀 쪽보다는 좌변 쪽에 이쪽에 응수를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있는 진행이 좀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문유빈 선수도 있는 수가 성립이 안 된다면은 그야말로 올인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종의 타협책인가요? 네, 타협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백이 어디를 둬야 됩니까? 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변쪽 둬야 됩니까? 백은 좌변 쪽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있는 것은 흙이 이어서 수상전이 안 되죠. 네, 그러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아, 한번 네, 남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소익기죠. 이제는 이승준 선수는 무조건 20초에 한 수씩 착수를 해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일곱, 응수를 여덟, 합니다. 좌변 쪽 잡았고요. 네, 지금처럼 먹여쳐서 잡는 게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죠. 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먹여치기 둘, 나왔고요. 자, 여기서 흑이 한 점을 끝나 먹음 타협인데 다섯, 어떻게 될까요? 여섯, 일곱, 자, 일단 시간 연장. 지금 따는 수는 백이 찝어서 받는 게 가능한데요. 하나, 둘, 집으로 약간 손해가 되겠죠. 넷, 다섯, 네, 여섯, 흑의 입장에서 굳이 교환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받는 거는 백이 손해예요. 중앙 쪽에 흑이 선수로 듣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 쪽에 왜 찝어서 받지 않았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점 잡으면 타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 AI는 흑 쪽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둘, 그래도 백도 좌변쪽 잡아서 일단 한숨은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흑도 상변 쪽에 돌을 잡으러 가는 게 있었는데요. 일단 귀 쪽을 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집으로는 이쪽이 훨씬 큽니다. 초, 하나, 둘, 흑도 이제는 날일자 정도가 일감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곱, 여덟, 흑이 한 점 잡은 걸로 방금 백이 잡은 자리에 뒀으면 넉점을 잡을 수 있었죠. 네, 이쪽을 뒀더라면은 백이 있고 끊어잡고 단수 치고 귀 쪽을 젖혀서 넷, 타협이 되는데 지금 이쪽에 한 점이 없습니다. 네. 귀의 실리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두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흑이 나를자가 선수로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그 주신 자리- 대로 초, 백이 찝었더라면 선수가 아니었죠. 셋, 네, 그렇죠. 그쪽에 다섯, 찝어서 받았다면은 지금처럼 교환이 되지 않았을 텐데 선수로 당한 것은 아프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도 이제 중앙 쪽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요.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자리는 여기 당하는 게 신경이 쓰이고요. 네. 그 밑에 쪽을 두더라도 일곱, 치받는 것은 늘면서 또 양쪽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이상한 수를 하는 마지막 하나, AI의 둘, 셋, 판단이 있었는데요. 다섯. 네, 일단 중앙 쪽을 백이 먼저 선수를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래쪽을 나가고 백이 있는다면은 둘, 셋, 밀어서 다섯, 이 여섯, 백돌이 약하다라는 뜻이네요. 아,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었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지금 이쪽 저친수로는 있는 게 안 됐습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한 자리 뒀어요. 공격인 듯 아닌 듯. 당장 다음 분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전체를 노리고 셋, 있을까요? 넷, 지금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다섯,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다는 거죠. 흑도 거기는 선수고요. 네, 그래프는 흑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바둑이 그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아직 중앙 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일단 방향이 백돌 쪽으로 향하고 있기는 한데요. 마지막 하나, 백도 지금 타이밍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그 자리 갑니다. 어느 쪽으로 받을 것이냐 의수를 물어보는 거죠. 네, 흐름 자체는 흑이 중앙 쪽에 공격을 심하게 당하지만 않는다면은 집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흑이 형세가 괜찮기는 한데 글쎄요. 일단 공격당하는 입장이라 여덟. 이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봐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을 뛰어서 받았네요. 이승준 선수는 여기 젖히고 10초 하나, 계속 이쪽 부근을 받아야 된다면은 넷, 여기 젖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자리가 신경이 쓰였다는 거고요. 네. 흙에 젖혀서 역습하는 수를 신경을 쓰고 있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들여다보면서 베개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네, 이젠 흙이 젖혀서 두는 것은 더 이상 노려볼 수는 없고 하나, 중앙 쪽은 이어야 되는데 넷, 다섯, 여섯, 백도 고민이 됩니다. 여덟. 자, 다음 한 수가 어렵습니다. 얼핏 보면은 흑돌이 중앙 쪽에 눈 모양이 확실히 없고 또 중앙 쪽에 일단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중앙 쪽은 흑은 이제 이런 자리를 선수로 한 다음에 백이 받을 때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이거는 젖히는 수를 간접적으로 노리면서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노려보겠다. 하나, 둘, 셋, 넷. AI는 흑 쪽으로 기울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대마가 걸려 있으니까요. 대마가 살기 전까지는 확신이 안 서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찔러가는 것은 백이 막아준다면은 마지막 여기 들여다보는 것까지 교환을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다섯. 이거 백도 글쎄요. 일단 하변 쪽에 이어서
이 흑도를 같이 몰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 셋, 넷, 흑도 그냥 여기 잡아버리면 안 됩니까? 일곱, 눈 딱 감고요. 여덟, 네. 아홉, 잡으면 중앙도 잡히지만 않으면 흑승이니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돌을 하나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둘, 셋, 아, 이게 흑의 입장에서는 떨리긴 하죠.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오, 그런 수가 됩니까? 네, 이승준 선수 승부수를 띄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이 선수로 집을 없앨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찔리고 있는 자리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이곳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쪽은 반집의 의미가 있거든요. 붙인 수는 승부를 걸어간 수인데요. 자, 네. 여기서 또 마지막 한번 몸싸움이 일어나겠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그쪽 기운수는 글쎄요. 단수 치고 한 점을 10초, 하나, 둘, 셋, 이 한 점이 잡히면 공격이 더 이상 잘 안 되거든요. 중앙 쪽을 밀어가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했었는데요.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아, 네, 저도 일단 이쪽을 어떻게든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10초, 하나,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셋, 넷, 아니요, 이거는 착점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이미 애초에 끼우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흑도 지금 단수 친수로는 날일자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나간 수는 글쎄요. 일단 10초, 하나, 둘, 셋, 단수 한 방이 아픈 거죠? 여섯, 일곱, 네, 흑돌이 연결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백은 양쪽으로 가르면서 어느 한쪽을 노리는 그런 흐름으로 갈 줄 알았는데요. 네, 이승준 선수 지금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일단 타협을 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중앙 쪽에 흑돌이 연결이 된다면은 넷, 하변 쪽에 백돌이 너무 약하죠. 아, 백돌이 지금 하변 쪽에 아직 못 살아 있죠. 네, 하변 쪽에 백돌도 못 살아 있고 중앙 쪽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껴붙었을 때는 완전히 승부를 걸어간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드린 그 말이 좀 머쓱할 정도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일곱, 글쎄요, 이승준 선수가 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백이 좀 기분이 좋았어요.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다 하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곱, 여덟, 네,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일단 집을 세봤을 때 백집이 별로 안 나거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초반 흐름은 백이 앞서 나가면서 마지막 꽤 좋은 흐름을 유지했는데 중반에 전투를 하면서 흑이 득점을 올렸어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빨리 개가를 한번 해보면요. 이쪽은 밀면은 잡아서 두는 게 집으로는 가장 득입니다. 셋,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다섯,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면은 5, 9, 10, 21, 26, 30, 33 이쪽은 아직 확실하게 집은 아니에요. 그럼 38집인데 마지막 집은 하나, 12, 15, 20, 26, 다섯, 36, 40, 50, 55집은 납니다. 그렇다면 미세하진 않은 형세네요. 네,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여기 한 10집을 짓고요. 이쪽에 5집을 지어야 개가 바둑이 되는데 그렇게 집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아, 판단 미스였을까요? 승부를 계속해서 걸어갔다면 어떨까 하는 백에게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둘, 하지만 만약에 이 바둑을 백이 진다 하더라도 일곱, 이붕배 신의 최고의전은 3판 2선승제, 즉 3판을 줄 수도 있고 2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지금 이 바둑을 패배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두 판을 다 승리를 한다면은 뭐 시리즈를 가져갈 수가 있긴 하죠. 3판 2선승제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단판에 승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강자에게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은 단판 승부보다는 번기 승부가 유리하겠죠. 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는 잘 안 하니까요. 네, 그렇죠. 중앙 쪽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자리도 베개 입장에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데를 늘고 나서 차단했을 때 오히려 역습을 당하면서 돌이 끊긴다면은 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끝까지 잡으러 갈 건지 판단을 해야겠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중앙 쪽을 끼운다는 생각이고요. 단수를 치면은 마지막 패로 연결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문유빈 선수도 그냥 이쪽을 이어서 정리한다면 깔끔합니다. 초 하나, 욕심을 셋, 부려보고 싶은 형태이기도 하고요. 여섯, 일곱. 꽃노래패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죠. 이게 흑의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패를 들어가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한 수가 아니고요. 네. 여기서 승부를 내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초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교환만 해두더라도 흑이 중앙 쪽의 대마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이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또 흑이 이득을 봤어요. 네. 초 패까지 걸어갑니다. 패감은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문유빈 선수는 지금 이게 단판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1국부터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겠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재밌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얄미운 패감 나왔습니다. 여섯, 백이 따내고 싶지만 따내면 패감이 늘어나니까요. 네, 지금 중앙 쪽에 패를 들어간 게 이 바둑의 결정타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흑이 중앙 쪽 한 점 단수쯤 잡히니까 단수로 방어를 해야 합니까? 초 여기서 일단 큰 자리 가고요. 네, 흑은 만약에 이쪽 부분을 패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여기를 따내서 패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를 졌을 때 이 대마에 대한 사활도 다섯, 방비가 되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뭔가 문유빈 선수가 이쪽을 늘어서 교환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초 하나, 둘, 여기 그냥 이어서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시켜두고 끝내기를 진행하는데요. 방금 흑이 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저렇게 일선으로 둘, 음모차 가는 끝내기는 보통 몇 집짜리 끝내기인가요? 비만은 7집인데요. 지금은 백이 막았을 때 젖혀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역끝내기 9집짜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최소 7집, 경우에 따라서 9집이 될 수도 있겠군요. 초 하나, 둘, 네, 저런 것은 외워두면 좋기는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승준 선수가 중앙 쪽에 패를 해소한 다음에 흑이 우변 쪽을 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섯, 이제 시간을 사용하면서 개가를 해볼 텐데 여덟. 아마 집을 세보면 이승준 선수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집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 얄밉습니다. 저렇게 내 집을 야금야금 들어올 때 참 얄미워요. 네, 우변 쪽에 신경 써서 배기 실컷 집을 지었는데 지금 단 두 수로 하나, 거의 우변 쪽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셋, 이승준 선수 입장에서는 괴롭죠. 네, 일곱, 문유빈 여덟, 선수가 아홉, 작년에 삼성화재를 통한 예선에서 당시 중국 랭킹 3위였던 렌샤오 구단을 격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문유빈 선수가 주목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지막, 문유빈 선수가 렌샤오 선수에게 넷, 뭐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완승을 거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뒀고 이 선수가 정말 자신의 스타일대로 바둑이 풀린다면은 어떤 선수랑 두더라도 넷, 네, 정말 잘 둡니다.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문유빈 선수가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를 거스르고 내 기풍에 맞게 선택하는 때가 많다. 내가 두기 편한 스타일로 판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최근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을 때는 무조건 퍼센테이지가 높은 쪽으로 선수들이 쫓아갔었는데요. 마지막,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뭐 다섯, 큰 차이가 나봐야 뭐 반집 내지 한 집 정도 차이가 아하. 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갈수록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판을 짜고요. 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이 뭐 기사들마다 다 다르죠. 마지막, 하나, 둘, 네, 제1기 이붕배 신의 최고회전은 3번기, 3번 이성승제입니다. 만약 이대국을 이긴 쪽이 2국도 승리한다면 거기서 바둑은 끝나고요. 만약에 1대1 된다면 또 연이어서 3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둑이 끝나더라도 이번 경기가 끝난 건 아니고요. 네, 마지막, 이제 나머지 판에서 승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국이 종료된 후에 10분간의 휴식 시간 가진 후에 또다시 재개되겠죠. 네, 이게 바로 시작하면 선수들이 아직 채 몸에 열기가 빠지기 전에 대국을 하기 때문에 1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 대국 끝나더라도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20초 바둑은 너무 속기이기 때문에 이승준 선수는 이제 좀 몸이 풀렸을 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 바둑이 거의 끝났단 말이죠. 하나, 둘, 이 바둑은 이승준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침착하게 두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죠. 네, 이승준 선수가 초반에 좌변에 2점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변 쪽과 좌변 쪽에서 한 번씩 실수가 나오면서 다섯, 지금 이 여섯, 바둑을 문유빈 선수가 거의 가져가게 됐고요. 저는 오늘 바둑에서 상변 쪽에서 흙이 붙이고 백이 젖혔을 때 일선에 후 붙이는 수, 그 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그 수가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기발랄한 수였는데요. 이 바둑의 수순이 궁금하신 분 다시 돌려보시면 상반 쪽에서 흙이 아주 재밌는 수순을 보여줬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기사는 지금까지 두 판을 겨뤄서 1승 1패였는데요. 자, 이번 번기 승부를 통해서 또다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나이는 문희빈 선수가 한 살 위이고요. 입단은 2017년 같습니다. 이승준 2단이 올해 15전 11승 4패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데요. 하나, 이번 이붕패를 통해서 많은 승수 그리고 판수를 얻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예 기사들이 지금 대국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이붕배를 통해서 판수를 많이 채우고요.
네, 그만큼 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은 뭐 앞으로 뭐 다른 기사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면서 다른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번기 승부이기 때문에 또 많은 대국수 그리고 많은 승수를 얻을 수 있는 대회고요. 그만큼 기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가했을 겁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집은 대략 한 70집이 좀 넘고요. 네, 100집은 대략 한 50집 정도.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중계를 하고 있는데 홍성치 구단이 평색 판단을 참 빠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평색 판단 이 정도의 판세라면 몇 초 정도 걸립니까? 글쎄요, 저는 두는 와중에는 그래도 좀 집을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세두려고 하는 편이고요. 다섯, 여섯. 처음부터 센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세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마지막 한 번 그때그때 세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몇 집이다라고 외워두는 건가요? 네. 뭐 대략 이런 데는 뭐 12, 15, 21, 22집 이렇게 집을 좀 외워두는 편이고요. 집을 셀 때 이제 한 집이나 두 집씩 세는 게 아니라 둘, 좀 빨리 세기 위해서 5집씩이나 10집씩 세려고 하거든요. 그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상기 쪽에 흙집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세셨나요? 네, 12, 15, 21, 22집 이렇게 셉니다. 거의 3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셋,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섯, 문제는 틀리면 5집이나 10집씩 틀리기 때문에 아홉. 네, 엄청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바둑 시청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형세 판단법이 있다면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집 세는 건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넷, 네, 저는 한 집씩은 좀 답답해서 못 세고요. 일곱, 여덟. 그래도 두 집씩 센다면은 비교적 틀리더라도 크게 차이 나지 네, 않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근데 속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시면은 하나, 5집씩 세는 거를 추천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한 집씩 세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두 집씩 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5집. 송성치보다는 개가가 빠른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 중앙 쪽은 흙이 따내면 살아있는 거죠. 네, 이쪽은 따내게 된다면은 깔끔하게 살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반대로 백이 두 점을 살아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형태가 된다면은 순식간에 바둑이 역전이 됩니다. 아홉. 그곳을 두지 않으면 흙이 붙였을 때 중앙 두 점 잡히기 때문에 지켜두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흙이 여기까지 치받아서 버티는 게 있기는 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따냅니다. 네, 이쪽을 치받고 백이 찌른 다음에 단수를 친다면은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있질 않고 그냥 여길 단수를 치고요. 어떤 수가 있나요? 근데 이쪽을 끼운다고 했을 때 위쪽으로 두는 것은 셋, 여기를 두면서 끊는 수가 있고 여섯, 근데 지금은 여덟. 쉽지는 않네요. 네. 여기를 그냥 흙이 단수 치고 나가면은 성립이 되긴 합니다. 네. 윤유빈 선수가 바둑리그 신인상을 받았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부모님께서 본인보다 훨씬 더 수상 여부에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기뻐졌다고 합니다. 일곱. 네, 사실 문유빈 선수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실하게 공부하는 기자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런지 잘 모르겠고 얼굴이 성실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 선수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실하게 공부합니까? 그거는 모르겠고요. 본인 입으로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 네, 문유빈 선수도
재밌는 면이 있네요. 아, 성실하게 생긴 문유빈 3단. 하나, 지금 첫 번째 대국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이승준 선수가 이국에서 힘을 내주겠죠. 이제 좀 몸이 풀렸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승준 선수는 이제 정말 마지막에 몰렸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표정이 그렇게 슬프지가 않은 게 왜냐면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이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하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담담하게 바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3번 승부에서 첫 판을 가져가는 기사가 70% 이상의 승률을 보이거든요. 그만큼 첫 번째 판이 번기 승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두 번째 판을 만약에 상대 선수가 가져간다면은 그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재밌네요. 마지막 하나, 결국은 두 번째 판이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다섯,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논리라면은 뭐 첫 판이 결승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이렇게 좀 3번 승부 단기전에서는 기세도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붕배 신의 최고위전 오늘 첫 번째 방송 대국인데요. 이 이붕이란 단어가 한국기원 최장수 이사였던 고 김영선 선생의 아호잖아요. 한자를 좀 보자면 이자는 1월 이자, 붕자가 좀 특이합니다. 다섯, 붕자가 여섯, 저도 찾아봤는데요. 상상 속의 새라고 하네요. 아, 사실 저는 마지막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처음에 그 뜻을 듣기는 했었는데 네. 이게 다시 들어도 여섯, 잘 귓속에 안 들어오는 면이 있기는 하네요. 좀 철학적이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는 이 붕이 곤이라는 아주 큰 물고기였다고 해요. 이 물고기 곤이 세속의 삶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깨달음을 얻어서 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남쪽 바다로 가려가는 인간을 비유하면서 나타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 붕이란 새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누리는 존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롭고 또 자유로운 그런 뜻이 이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온 좀 티가 납니까? 아, 티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은 붕이 새인가요? 그렇죠. 붕이 아주 큰 상상 속의 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붕 김영선 선생이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창설했다면 그 아들인 김원삼 당장이 또 이렇게 프로대회인 이붕배 신의 최고위전을 창설하면서 바둑기에 대한 내리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붕배는 바둑 두는 사람들에게는 참 친숙하고 좋은 대회인 것 같아요. 자, 대국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는 두 기사가 알고 있겠지만 던질 타이밍이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아까 세봤을 때는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문유빈 선수가 끝내기에서 좀 물러난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집 차이가 몇 집이 날까요? 이 대국이 끝나고 나면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제2국이 재개됩니다. 네. 반면 18집, 흑이 11집 반 승리를 거뒀네요. 첫 번째 경기는 문유빈 3단이 가져갑니다. 오늘 이승준 선수 1국은 아쉽게 내줬는데요. 2국에서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랭킹이 높은 기사답게 1국을 승리한 문유빈 선장입니다.
네, 이 경기 함께 굉장히 치열했다는 판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문유빈 선수가 중반 이후에는 잘 뒀고요. 이승준 선수가 초반은 좋았는데 중반이 아쉬웠죠. 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알려면 남은 2국도 같이 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제2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첫 번째 경기 끝나고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국에서는 문유빈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자, 이어지는 2국에서 과연 이승준 선수가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1경기 2국입니다. 문유빈 선수가 1승으로 앞서 있는 가운데 이승준 선수의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국에서는 서로 흑백이 바뀌고 대국을 하죠. 이 대국은 초읽기 20초 5회가 주어집니다. 3판 2선승제. 초 하나, 저희가 TV 대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또 형식이기도 하고요. 다섯, 프로대에서도 처음 보는 형식이죠. 네, 이번이 좀 새로운 시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좀 흥행이 된다면 어쩌면 이제 본격 기전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번기 승부는 최소한 결승전 아니면 세계대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준결승전도 번기 승부를 하는데 이렇게 본선 64강부터 번기 승부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섯, 네, 정말 예전에 마스터즈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가 인터넷으로 치러졌을 때는 그때는 3번 승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둑판에서 경기하는 것은 3번 승부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백이 젖힌 수는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네요. 네, 일단 귀 쪽의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거고요. 보통 이 진행은 양화점일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한쪽이 소목일 때는 자주 나오는 진행은 아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흙이 한 점을 잡고 나서 좌상 쪽에 걸쳐가는 자세가 흙도 괜찮기 때문에 둘, 셋, 이곳이 화점일 때는 다섯, 여섯, 흙이 걸쳐간다면은 이렇게 붙이고 받으면서 아, 다음에 협공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 화점에서는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소목에서는 예전에 문유빈 선수가 흑번으로 사용을 한 적도 있었지만 둘, 문유빈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포석 중에 하나이지 않나 여섯, 일곱,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희빈 선수가 실리를 좋아하는 기품이기 때문에 이번 대국에서도 먼저 실리를 차지합니다. 1경기에서도 흙으로 먼저 1-3-5 포석을 펼치면서 하나, 양쪽의 귀의 실리를 셋, 차지한 바 있죠. 네, 문유빈 선수는 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홉,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낮게 걸치지 않았습니까? 높게 걸치지 않고 낮게 걸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흙이 높게 걸친다면은 백이 붙여서요. 초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좌상 쪽의 실리를 먼저 차지를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나리자로 걸치게 되면은 여덟, 아까처럼 많은 실리를 차지하기는 어렵고 아, 네, 반대로 이제 협공하는 게 신경이 쓰이죠. 네. 흙이 높게 걸치지 않는 이유는 밑으로 붙여서 실리를 빼앗기는 게 싫었기 때문이네요. 네, 문유빈 선수는 확실히 노선을 정했습니다. 실리형으로 초 노선을 하나, 정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흙도 똑같이 2단 젖히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2단 젖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하나, 근데 왠지
셋, 젖히고 싶지는 않아요.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날일자로 두면서 아홉, 젖히네요. 첫 번째 경기는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판은 좀 차분하게 가보자 이런 작전일까요? 네, 일단 초반의 진행은 뭐 급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잔잔하게 서로 실리를 차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승준 선수의 생각은 일단 좌상 쪽은 내가 걸쳤는데 우하 쪽은 내가 굳힌 형태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흙 쪽이 먼저 굳혀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흙이 좀 득이잖아요. 네, 그렇죠. 집만 놓고 본다면 흙이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백도 이쪽 부분에 교환을 한 다음에 상변 쪽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셋, 넷, 아니면은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쪽 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저 교환이 붙였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만약에 우하 쪽에서 셋, 충머리에 관한 진행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붙여갑니다. 좌상 쪽에 교환이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충머리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뭐 이런 식의 축의 형태가 났을 때 흙이 뭐 늘어서 버티는 것을 한번 축을 살펴봐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백이 날일자 교환한 것이 충머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런 교환을 확실히 해두는 게 수익기는 편하고요. 하나, 둘, 셋, 지금 진행은 하나의 정형화된 진행입니까? 네, 지금 우하 쪽에서 벌어지는 진행은 어느 정도 정석처럼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네, 지금처럼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은 가장 평범한 진행이 될 거고요. 백은 젖히고 단수를 치고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흙이 발빠르게 그냥 충머리를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은 이 우변 쪽의 백의 자세가 생각보다 폭이 좁은 거 아닙니까? 보통 폭이 좀 넓을 때 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형태인가 봐요. 네, 지금 백이 배석이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여기서 흙이 따내지 않고 욕심내서 나가면 안 됩니까? 하나, 둘, 나가는 것도 다섯, 여섯, 일곱, 가능은 한데 여덟, 아홉, 나간다면은 백이 단수를 쳐준다면은 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쪽을 젖혔을 때가 오히려 흙이 좀 후수를 잡을 가능성이 생겨요. 선수가 중요하니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눈목자 사이 붙이려면 이런 변화들을 다 알고 있어야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두는 기사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문유빈 선수는 지금 축까지 염두를 해둔 것으로 보아서는 뭐 어느 정도 다른 변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락이 나는데 흙은 실리, 백은 세력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백이 좀 두텁게 판을 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흙이 충머리를 사용을 하면서 상변 쪽을 차지를 한다면은 실리는 다섯, 흙이 가져가겠네요. 일곱, 아, 그 자리가 두텁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글쎄요. 그 수는 두텁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 자리를 둘 생각이었더라면은 애초에 백이 단수를 쳤을 때 나가는 게 좋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먼저 이쪽을 늘고 이 자리를 물어봤을 때 흑의 응수가 어려워요. 왜 어렵나요? 막는 것은 젖혀서 집으로 손해고요. 붙여서 받는 게 집으로는 가장 득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일선이나 호구 치는 게 선수로 듣겠죠. 일선 빠지는 거나 호구 치는 게 들으면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일선에 빠지는 게 만약에 선수로 듣는다면은 다음에 흑이 충머리를 사용을 했을 때 백은 밀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 나가는 거는 장문이죠. 그러네요. 마주보고 있는 변, 백이 상변 쪽을 차지합니다. 네, 문유빈 선수도 빠진 이상에는 글쎄 우바 쪽을 계속해서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오, 충머리인가요? 충머리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손을 빼도 축을 나가는 건 안 되는데요. 일단 이쪽에 계속 응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충머리처럼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어깨짓기가 나왔는데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젖혔어요. 네, 지금 짧은 시간에 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끊으면은 단수를 치고 나가는 게 된다는 거죠. 넷, 이러면 축이 안 되네요. 여섯, 네, 근데 이거는 여덟,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됩니까? 네 번 여기는 남았습니다. 나가더라도 그냥 뒤에서 받고요. 또 축이 안 되나요? 아니, 잡히더라도 일단 여기에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면 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능하네요. 이게 지금 축입니까?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서 지금 이쪽에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을 끊으면서 이렇게 축을 몰 수가 있죠. 지금 축이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축의 진행 방향이 또 상변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백이 여기서는 한 번 더 받더라도 일단 축머리가 성립이 안 되고요. 이거는 흑이 축머리를 사용을 했는데 상변 쪽에 지붕 굳어졌지만 축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줄 하나, 이거 흑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축머리 활용을 다섯, 하지를 여섯, 못했습니다. 일곱, 여덟. 보통은 축머리 사용하면은 뭔가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네, 대가를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 대가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승준 선수는 일단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를 해야 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따낸 것은 당장은 축은 아니지만 차후에 또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따냈다고 봐야겠죠. 하나, 네, 그렇죠. 지금 따낸 자리는 좋은 자리죠. 넷, 상변 쪽은 어차피 흑이 한 수를 두더라도 백 모양을 다 부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지금 다른 쪽으로 돌이 향할 수밖에 없고 밀어간 자리가 일단 흑돌이 좀 연결을 둘, 시켜야 좌변 쪽에 집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이승준 선수도 어떻게든 좌변 쪽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네요.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지금 남았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상변 쪽에 충머리를 사용을 한 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승준 선수도 주 하나, 뭔가 이제 둘, 변화를 만들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다섯,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곱, 하필 이번 보석은 또 간명한 보석이에요. 네, 바둑이 아까처럼 좀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잔잔하게 서로 집 모양을 하나, 지키면서 셋, 개가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섯, 일단 상변 쪽에 백의 실리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세번 남았습니다. 방금 흑이 둔 날일자, 그 수는 필요한 수인가요?
네, 좌변 쪽에 둘, 눈목자나 넷, 다섯, 이렇게 날일자로 사실 지키는 것은 여덟, 거의 본 적이 없긴 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두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 위쪽으로 두는 게 보통이었고요. 백이 반대로 넷, 다섯, 이 자리를 둔다라고 본다면 좌변 쪽에 흙 모양이 다 눌리기 때문에 흙도 받은 것은 일단 집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문유빈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찔러 들어갔는데 이거는 둘, 흙도 기세로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싶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손을 뺐는데 백이 젖히면 어떻게 두겠다는 뜻일까요? 좌변 쪽은 젖히면은 같이 젖혀서 둘, 나가는 것은 넷, 끊었을 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당장 밀더라도 받으면은 흙돌이 아, 둘, 이쪽에 있죠. 셋, 축이 안 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손을 빼고 상변 쪽을 먼저 두면서 다른 전개를 꿰봅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는 백도 여섯, 일곱, 그냥 늘어둔다면 무난하고요. 그곳을 끊고 늘더라도 비슷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두려면 호구 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흙이 상변 쪽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늘어 있어야 축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덟, 백의 입장에서도 더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하네요. 그 수는 어떤가요? 좀 우세를 의식한 수 아닌가요? 둘, 네, 지금 문유빈 선수는 우세를 의식하고 있어요. 상변 쪽에서의 변화가 여섯, 일곱, 여덟, 네, 조금이라도 백이 잘 됐죠. 열, 그 자리를 만약 흙이 꼬부린다면 백이 연결이 끊어지는 형태였죠. 네, 상변 쪽을 꼬부려 들어갔더라면은 부분적으로는 끊기지만 뭐 중앙 쪽에 둘, 백돌이 열분돌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당장은 안 지켜도 일곱, 여덟, 되는 자리이긴 한데 문유빈 선수가 지금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네요. 10초, 하나, 백이 한 점을 잃는다면은 넷, 흙이 부분적으로는 축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좌변 쪽에 젖히고 이런 데를 끊는다라고 보면은 백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축을 나갈 수가 있겠죠. 네. 당장은 축이지만 진행이 되면서 또 축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늘었습니다. 네, 지금 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이 늘어간 거고요. 백도 이제는 좌변 쪽을 결정을 한 다음에 아마 상변 쪽에 뭐 이 정도 두면서 셋, 넷, 상변의 흙 모양을 지우는 게 여섯, 일곱, 네, 아무래도 좋겠죠. 여덟, 아홉, 약간 느슨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선으로 방금 보여주신 그 자리 선수 아닙니까? 초, 하나, 네, 그쪽은 교환이 되더라도 어차피 상변 쪽은 흙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덟, 나중에 이런 데를 밀어갔을 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을 붙인 것은 젖히게 되면은 끊겠다라는 뜻일까요? 초, 하나, 끊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차피 백은 상변 쪽은 나중에 결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좌변 쪽의 결과에 따라서 상변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백이 끊었을 때 흙이 안 나갈 수는 없겠죠. 셋, 여기요? 네. 보통은 아래쪽으로 단수 치고 느는 게 무난하기는 해요. 이쪽을 나가는 것은 백이 있고 나서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막는 것과 중앙에 단수 치는 게 이게 맞복이기 때문에 흙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넷, 다섯, 그러면 흙이 넘어가는 게 정수겠네요. 여덟, 아홉, 근데 이게 좌변 쪽에 흙이 열심히 집을 지으려고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큰 집이 안 났고요. 초, 하나,
이제 좌 쪽에 백 모양이 두터워지면서 네, 하변 쪽에 백이 만약에 벌리게 되면 일곱, 여덟, 네, 오히려 하변 쪽에 백이 큰 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큰 자리는 하변 쪽 벌리는 자리가 되겠네요. 하나, 둘, 네, 백도 하변 쪽에 벌리는 자리가 크고요. 그리고 상변 쪽을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여덟, 젖혔을 때 막상 끊으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흑도 왠지 끊고 싶잖아요. 하나, 네, 그렇죠. 끊는 것 이외에는 사실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은 일단 끊어야 되고요. 여섯, 일곱, 여덟, 그 수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수는 단수 치면은 이거 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셋, 왜 그런가요? 이으면은 이쪽을 잇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여덟, 흑이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냥 알기 쉽게 처리하네요. 네, 지금 문유빈 선수는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장 쉽게 처리를 합니다. 백이 최강으로 두었더라면 흑이 좀 곤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흑도 한숨 돌렸습니다. 네, 문유빈 선수도 그냥 이쪽을 돌파할 생각이었더라면은 이쪽은 하나 늘어두는 교환을 한 다음에 돌파하는 게 조금 더 좋았고요. 그러면은 흑이 지금 상황에서 이 선을 틀어 막아서 받아야 되는데 다섯, 중앙 쪽의 활용이 다르죠. 그러네요. 여덟, 아홉, 중앙을 두텁게 두고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군요. 네, 지금 입구자를 두는 것도 초, 하나, 좋은 자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찌됐던 흑은 양곤마가 됐기 때문에 초, 행마가 피곤합니다. 곤마는 동행하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같이 갈 백의 곤매가 없어서요. 네, 그리고 곤마가 하나일 때 동행을 하는 거지 두 개일 때는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백은 꽉 있겠죠. 네, 지금은 이어서 받아야 한 점이 잡히는 맛이 없고요. 셋,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변 쪽에 손이 가는 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기는 하는데 중앙 쪽에 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차마 손을 뺄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격은 나를 일자 은은하게 흑을 압박합니다. 초, 네, 이게 흑이 참 둘, 중앙 쪽을 받아주자니 이제는 하변 쪽에 백이 일곱, 손이 갈 거거든요. 아홉, 초, 네, 이제는 백이 하변 쪽에 벌리는 수를 선택을 넷, 할 거예요. 다섯, 사실 여섯, 지금 공격을 여덟,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멈추고 다시 방향 돌리기가 어려운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좋습니까? 저도 그게 초, 궁금한데요. 늘 네, 항상 고민이죠. 그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일곱, 이게 신나게 공격할 땐 좋은데 다 살고 난 뒤에 선수까지 뺏기면은 남는 게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손을 빼는 타이밍을 선택을 할 때 초, 하나, 만약에 손을 빼고요. 흑이 다른 자리를 뒀을 때 넷, 다섯, 이제 한 수 더 두는 게 일곱, 여덟, 좋을 것 같은 타이밍이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이게 또 말로 설명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하나, 잡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공격을 멈추면 될까요? 자신이 그냥 없을 때? 실전에는 거의 감으로 둡니다. 사실 우리 바둑팬 분들이 공격하는 즐거움을 바둑 둘 때가 많거든요. 네, 저도 좀 속기바둑을 두면 공격적으로 두기는 하는데 홍성지 구단이요. 네,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저는 홍성지 구단이 굉장한 실력인 줄 알았는데 속기일 때는 공격도 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좀 형세 판단이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공격하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공격은 무한히 도니까요. 네, 상세 판단이 필요가 없죠.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상대를 최대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10초 하나 아니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홍성지 구단이 여섯, 지금 겸손하게 여섯, 말씀하고 계시지만 일곱, 여덟, 10초대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아,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좀 10초 이게 뭐 본격 기전은 아니었고요. 좀 이벤트 경기에서 여섯, 제 좀 승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속기에 강한 홍성지 구단이군요. 10초 대회에서 우승자. 아, 여기 또 속기 강자가 있는데 이대야말로 정말 속기의 왕자를 가린 자리 아닙니까? 10초 네, 그렇죠. 20초 경기면은 이게 공식 시합으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공식 그렇죠. 기전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정말 초속기 대회인데 속기는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잘 둘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10초 하나 예선에서 김은지 선수죠. 김은지 선수가 여섯, 일곱, 64강에서는 정우진 선수, 그리고 32강에서는 이현 선수를 꺾고 16강까지 진출했는데 아쉽게 16강에서 김희수 선수에게 패하면서 TV대국에선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네, 김은지 선수가 한 라운드 더 진출했더라면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뭐 반면에 김희수 선수가 네, 저희는 또 반가운 얼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지금 중앙 다섯, 백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흙이 위험한 형태는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이게 잡으러 가는 공격인지 아니면 적당히 이득을 보려고 하는 공격인지 그것조차 헷갈리기는 하는데 둘, 셋, 이쪽에 젖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돌이 일곱,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네, 여기 써서 돌리고 하변 쪽으로 가봅니다. 문유빈 선수도 아래쪽으로 둘 거리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을 것 같은 게 흙이 2선으로 파고드는 것은 네, 좀 생각하기 어려웠었거든요. 네, 일곱, 4선으로 벌리지 않고 3선 두었더라면 확실한 집이었죠. 네, 실리로만 놓고 본다면 3선으로 벌리는 게 확실했고요. 4선으로 넣기 때문에 이승준 선수도 10초 하나 일단 하변 쪽은 파고 들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젖히면 흙도 호구치기 때문에 방금 치받은 수는 정수라고 봐야 될까요? 흙도 부분적으로는 있는 게 정수고요. 그렇다면은 백이 막아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되면 집균형 아무래도 백 쪽이 좀 나을까요? 하나, 둘, 셋, 백이 바둑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흙이 하변 쪽에 집을 많이 부쉈고요. 중앙 쪽에 백집을 좀만 지울 수만 있다면은 어쩌면 개가 바둑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백이 공격을 10초 하는 듯 안 하는 듯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또 격차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일곱, 네, 이거는 일단 흙도 치받고 호구 치면서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까지 두면서 손을 빼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치받았을 때 젖히면은 백이 끊어주는 게 아니라 비껴서 받는다면 또 사활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젖혀서 만약에 백이 끊어준다면 그때는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하변 쪽에 백이 막으면 큰 집인데 흙이 먼저 두면 백집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일단 하변 쪽을 선택을 할 거라고 봤는데 일단 문유빈 선수는 중앙 쪽을 두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괜한 선취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돌을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손을 빼고 이게 홧김에 잡으러 가다가 바둑이 역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익숙한 패턴인데요. 네, 그렇죠. 속기 바둑에서는 너무 익숙한 패턴이고요. 자, 여기서 흙이 손을 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중앙 젖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섯, 여섯, 네, 끊어준다면은 늘면 한 칸을 띄어서
밀고 이런 식의 뒷맛이 있거든요. 아, 하나,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흑도를 막아갈 수는 없고요. 여섯, 뭔가 젖히게 되면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들여다보는 것을 선수로 하면서 중앙 쪽에 끊는 수를 결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진행은 흑이 백이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준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이승준 선수는 그냥 대마 쪽을 확실하게 살아두면서 글쎄요. 초, 하나, 집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넷, 물론 바둑이 흑이 좋다면 지금처럼 두는 게 더 안정적이죠. 여덟, 아홉, 그런데 전체적인 실리의 균형이 어떨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손을 빼고 이 자리까지 두고 싶긴 합니다. 이승준 선수도 여기를 둘, 받는 정도로 개가를 맞출 수 있다면 좋은데 글쎄요. 일단 하변 쪽에 너무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초, 손을 빼는 게 안 됐을까요? 둘, 눈 딱 감고 한번 빼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백도 이제는 쉬워요. 이제는 어려운 변화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응수타진 빠질 수 있느냐? 초, 글쎄요. 여기 빠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빠질 것 같아요. 다섯, 지금 손이 여섯, 이거 빠지면 이 자리를 두면은 열, 이게 또 됩니까? 틀어 막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흑이 수가 많거든요. 네, 흑이 한 수 초, 많죠. 하나, 둘, 빠지면은 셋, 지금 차득한 수가 있네요. 다섯, 여섯, 근데 백도 차렷했을 때 여기 붙이는 게 어렵습니다. 밀수. 끼운다면은 그랜저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게 틀어 막아서요. 네. 단수 치고 두면 이쪽 찌르는 교환 때문에 일선에 빠졌을 때 이건 수상전이 다르죠. 한 수 줄었네요. 네, 자, 빠질까 말까.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덟, 네, 빠져갑니다. 빠져요. 자, 여기서 흑이 차렷했을 때, 그때가 문제인데, 초, 하나, 둘, 셋, 흑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다섯, 중요한 여섯, 장면이기 때문에 일곱, 여덟, 한 번 더 아홉, 소익기를 사용합니다.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결행을 해야 할 텐데요. 네, 흑도 마지막 그냥 끊는 하나, 정도로 처리했을 때 셋, 넷, 다섯, 이쪽을 확실하게 삭감하는 수가 있다면 지금 이 선택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차렷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희빈 선수가 수익기를 끝내 나왔을까요? 네, 이거는 붙이면은 백이 가능해요. 자, 마지막 붙이는 하나, 수 보여주네요. 네, 이승준 선수도 그냥 호구 치는 것은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붙이는 수를 간과했을 수도 있거든요. 붙이는 수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마 흐름상 끼우는 수까지 둘 것 같은데 끼우면 백도 받는 수가 딱 하나인 거잖아요. 꼭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그런가요? 한데요. 하나가 확실하긴 하죠. 그렇군요. 여기서 끊는 게 되면 좋은데 축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흑이 끼운다면 백이 어떻게 받습니까? 네, 끼우면은 틀어 맞고요. 넘었을 때 단수 치고 일선을 늘게 되면은 젖히더라도 여덟, 네. 아홉, 네,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잡힙니다. 흑이 양자충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끼우지도 않고 그쪽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글쎄요. 일단 끝내기로 손해거든요. 네, 끼우는 마지막 것이 하나, 둘, 더 나았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승준 선수가 흔들립니다. 마지막 하나, 초반에 우선은 어깨 짚으면서 어떻게 보면 충마리를 쓴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충마리가 안 된 거죠. 하나, 둘, 네, 특히 속기대국에서는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하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상황에서 냉정을 찾고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심적으로 타격이 좀 있죠. 네,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는 수들이 뭐 전혀 마지막 득은 없고요. 둘, 셋, 혹시 축을 잘 본 유령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축은 그냥 그냥 봐야 되나요? 네, 그냥 봐야죠. 눈이 좀 침침해서 그런지 요새 축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혹시 방법이 있나 했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 축을 좀 빨리 보면은 좋기는 한데 이게 뭐 생각보다 끈기 있게 보는 걸로 할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대국의 승자는 백현우 선수와 김희수 선수와의 승자와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금 흑이 준수 나와서 끊으라는 것이 주문인가요? 네, 지금 선수는 마지막 하나, 백이 이쪽을 찌르고 끊는다면은 찝어서 걸리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찌르고 찔러서 여덟, 이렇게 받는다면 어차피 흑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득이 없습니다. 네. 문유빈 선수 지금은 바둑 리거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셋, 입단하기까지의 과정이 심상치가 않았다고 해요. 일곱, 특히 2년 연속 입단 결정국에서 패배를 하고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시 바둑을 쉬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입단 대회를 하다 보면은 실력이 있는 기사라고 할지라도 다섯,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일곱, 여덟, 결국에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운이 좀 따라줘야 입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입단 대회는 하나, 이게 선수들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작용을 하고요. 여섯, 네, 그때그때 심리 상태도 중요하죠. 네. 특히 한 번은 그렇지만 2년 연속 그것도 한 판만 이기면 입단인데 졌을 때는 정말 괴로웠을 것 마지막 같아요. 하나, 그래서 한동안 바둑을 쉬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둑 두니까 다시 또 재미있어서 바둑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바둑을 하던 사람이 뭐 바둑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바둑계로 돌아오는 경우도 정말 많죠. 네. 그만큼 바둑이 가진 매력이 있죠. 마지막 하나, 문임 선수가 셋,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바둑의 매력 중 하나가요. 실제 성격이 기풍에 드러난다. 이것도 바둑만의 매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예를 들면 마지막 외모적으로 차분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침착한 기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섯,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섯, 생각하십니까? 일곱, 홍성지 구단도 기풍이 외모와 비례하나요?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 뭐 다른 부분도 있겠죠. 일단 김지석 구단 경우를 봤을 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게 하나, 둘, 네, 그러고 보니 네, 그렇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뭐 집 모양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요. 둘, 중반 이후에 흑도 넷, 그래도 많이 추격을 했었는데요. 하변 쪽에서 손해를 보면서 지금은 뭐 그래프는 100 쪽으로 기울었지만 한번 집은 세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10, 15, 20, 25, 35, 40, 넷, 50, 55, 흑집이 60집이 조금 더 나고요. 여덟, 100은 12, 18, 20, 24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뭐 100이 젖히는 것도 되기는 하는데 하나, 둘, 문유빈 선수라면은 아마 뒤로 넷, 물러나지 않을까. 여섯, 일곱, 근데 100집이 몇 집이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18, 20, 24, 34. 100집이 뭐 60집이 더 나네요. 네. 여기서 백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100은 이쪽에 끊는 수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전혀 수가 안 나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는 별로 조심해야 될 건 없고요. 아, 끊는 수를 좀 방어를 했으면 되는 장면이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승진 선수가 이 경기에 제1국에서 초반에 우위를 점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판을 진행시켰는데 역시 1국의 패배가 좀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1국에서 좋은 바둑을 쳤고요. 아, 네, 지금 돌을 거둡니다. 초반에 충머리 실패가 이 바둑의 패인이 됐습니다. 네. 역시 이번 때 랭킹 가장 높은 문예빈 선수가 차분하게 판을 이끌면서 8강전 첫 번째로 본인의 이름을 올립니다. 네, 이 경기는 102개의 승으로 끝납니다. 이승 선수 8강까지 잘 올라와 줬는데요. 아쉽지만 차기 대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윤유빈 선수가 첫 번째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문유빈 선수가 랭킹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1경기를 가져간 선수가 제2경기 가져갈 확률이 높다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판을 승리를 하다 보면은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보통의 퍼센테이지보다 조금 더 승률이 1국을 이긴 사람이 높은 것 같고요. 오늘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 대회의 특징 중 하나가 20초 초읽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좀 선수들이 준비해오면 좋을까요?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한 번의 실패가 그게 좀 크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선수들이 이게 멘탈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경기는요. 크게 초반에 충머리를 활용을 못하면서 멘탈이 좀 흔들렸던 것 같거든요. 네, 저라도 이렇게 충머리를 썼는데 실패를 하면은 흔들릴 것 같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문유빈 선수의 완승으로 이어졌죠. 네, 사실 바둑 두다 보면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데 두다 보면 또 기회가 오니까 차분하게 두어 나가야겠어요. 네, 그게 말이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승자죠. 문예빈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1경기와 2경기 어땠을까요? 1경기는 초반에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중반에 잘 풀려서 이겼던 것 같고 두 번째 판은 초반에 충머리를 잘 활용을 못해서 흙이 되게 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데 흙이 어렵게 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흙이 착각을 하면서 바둑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번 대회가 3번기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평소에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은 단판 경기가 보통이잖아요. 근데 3번기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일단 한 판을 쳐도 되니까 약간 부담감이 덜한 것 같고요. 대신 첫 판을 이겼을 때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더 안 좋았을까요? 첫 판을 이겼을 때는 한 판을 더 이겨야 되는 네, 거죠. 이게 단판이면 한 판 이기면 끝나니까요. 그런 점이 또 있군요. 네, 또 이번 대회가 20초 초속기잖아요. 네. 방송대국에서 이렇게 속기대회도 본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속기라서 정신없이 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 재밌게 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4강전 상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백현우 선수 아니면 김희선 선수거든요. 어떤 선수가 올라오기를 심적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두 선수 다 같은 도장 출신이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여서 누가 올라오든 그냥 재밌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친합니까? 김인수 선수가 좀 더 친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백현 선수가 약간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또 첫 번째 경기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회가 지금 원년 대회인데 목표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대 목표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 4강 올라갔으니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여태까지 중국 바둑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도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로 했는데요. 전 마무리 멘트 중에 하나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백현 선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선수들이 워낙 친하기 때문에 뭐 누구랑 더 친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우리 8강 2경기. 네, 백현 선수와 김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올라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붕배 신인 최고위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경기도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